안녕하세요.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시간 관계 때문에 4번 문제 좀 충실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해당 부분 보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일단 기준 시점과 관련된 소물음 3개로 구성된 문제고요. 기준 시점과 관련된 감정평가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행평가 원칙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행평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시점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 그다음에 현행평가 원칙의 예외인 소급 감정평가와 기한부 평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소물음 1번을 제외하고는 제가 만든 복습용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충실히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A의 의의, 부동산 가격의 의의, 그 다음에 B의 의의, 기준 시점의 의의 설명해 주신 다음에 A와 B의 관계, 요 목차가 기본 목차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물음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기본 설명형 문제로서 서술해야 되는 것들을 개념 필요성 사례라고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내용 기준으로 바로 목차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목차들을 잡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텐데, 일단 관계 설명형 문제의 경우에는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미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기준 시점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관계죠. 전제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목차 3개 정도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부동산 가격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풀어서 쓰면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를 가볍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기준 시점이 바뀌면 이 가격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두 번째로 서술해 주시고 세 번째에서 이제 마무리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기준 시점이 가격의 기준이 되는 관계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3단 논법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예시 답안을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과 기준 시점의 관계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일반적인 내용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 따른 가격 수준의 변동. 부동산 가격 수준은 인근 지역 내 자사 경행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데 인근 지역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시점, 기준 시점에 따라서 지역의 가격 수준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 부동산 가격은 특정 기준 시점을 전제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을 전제로 부동산 가격자를 수직 분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칙 현행평가고 예외적으로 미리 날짜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날짜를 쓸 수 있는데 다만 해당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저희 법령 자체에서는 소급평가나 기한부 평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리 날짜가 정하여진 경우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기준 시점보다 빠르면 소급평가가 되는 거고 늦으면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념은 각각 정의, 그 다음에 근거 법령 써주시면 될 거고 이게 현행평가 원칙의 예외다라는 것만 써줘도 세 문장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급평가, 기한부 평가의 개념은 각각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요성과 사례라는 두 가지 목차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념의 앞단에서 찾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점이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기초의 앞단 파트, 뭐 부동산 개념,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가격론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좀 막연하다고 생각되시면 기본적으로 특성을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가격의 특성. 그렇게 되면 소급평가랑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이 뭐가 있지? 기한부 평가랑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의 특성이 뭐가 있지? 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급평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영속성, 기한부 평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가변성을 언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그 영속성과 가변성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린 이유는 소급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와 달랐던 과거의 가격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유지 존속이 되어야지 과거의 가격도 존재하고 현재의 가격도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한부 평가에도 사실 영속성을 쓸 수 있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영속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영속성을 쓸 수는 있는데 앞서서 이제 영속성을 한번 설명하기도 했고 여기서는 좀 다른 측면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변성을 가지고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언제나 부동산의 향후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전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단어는 영속성보다는 가변성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소급평가에는 영속성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소급평가 필요하다. 기한부 평가는 부동산은 사경행 가변성이 있어서 가격이 변동할 거니까 기한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각 그 두 번째 목차, 과거 시점의 가치 파악, 그 다음에 경제적 의사결정의 지원, 이 부분은 감정평가의 기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소급 기한부 평가는 감정평가 원칙 파트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파트의 앞단, 감정평가의 개념에서 감정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와서 목차를 구성해 준 겁니다. 자, 소급평가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 시점의 가치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구성해 준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년 전 가격, 2년 전 가격, 3년 전 가격이 쌓여온다는 거죠. 누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을 파악하려고 할 때 소급평가가 필요하다. 이거 사람이랑 비교해봐도 되잖아요. 뭐 사람이 연도에 따라서 뭐 키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키는 누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1년 전의 키, 2년 전의 키, 3년 전의 키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속적으로 뭔가 누적해서 뭔가 카운팅이 된다면, 집계가 된다면 과거 시점의 숫자를 열람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 시점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급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목차를 잡아줬고요. 기한부 평가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가변성, 뭐 매매 거래, 투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매매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한부 평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기한부 감정 평가를 했을 때 현재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보다 가격이 더 높다면 투자 의사, 매매 의사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기준 시점의 가격보다 아니면 미래 시점의 가격이 더 낮다면 매매나 거래의 타당성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항목차 2번에 있는 내용들은 감정평가의 기능이나 활용 측면에서 내용을 뽑아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랑 같은 목차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필요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필요성이라는 단어를 물었을 때 내가 목차를 구성하는 기본 로직,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개념의 앞단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앞단 중에 내용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적어도 부동산 특성, 시장 특성, 가격 특성, 뭐 감정평가의 기능, 이런 주요한 포인트들에서는 한번 스캔을 하셔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목차를 구성하는 이런 연습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례를 볼게요. 소급평가의 사례하고 기한부 평가의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때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새로 배우고 정리하겠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소급평가의 사례로 상속재산의 평가와 재무보고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보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상속평가의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가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속세죠. 그러면 상속이 발생한다는 건 나의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자료 67조에 보시면 상속 개시일, 고인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평가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적으로 보면 상속 개시일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평가가 의뢰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를 의뢰받은 시점이 곧 가격조사를 하는 날짜겠죠. 그 가격조사를 하는 날짜와 기준 시점이 되는 상속 개시일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가격조사 완료일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에 법령 보시면 60조 1항 볼게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관련 평가의 기준 시점은 상증법 60조에 따라서 상속 개시일 혹은 뭐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준 시점 자체를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의뢰하는 시점, 가격조사 완료일은 상속 개시일보다 수개월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법령,
두 가지 조항 정도만 정리를 하자고요.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상속세 평가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 목적의 평가의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일이다 60조 1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나와 있는 시가의 정의를 여러분들 의의 노트에 추가하시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가는 조금 딥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이제 시장 가치라는 기준 가치가 있죠. 그 기준 가치하고 비교해서 이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가치라는 이 기준 가치가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가에 대해서 내용을 나가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시가라는 단어의 정의, 개념 정의 정도만 일단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 나중에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0조 5항 볼게요. 상증법 관련한 평가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수평가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 안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금액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는 한 20억 정도 되겠죠. 20억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하나.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수평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금액이 적을 때에는 단수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딱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소급 감정평가이고 복수평가이다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예요.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재무보고를 한다라는 건 재무보고를 하는 기본 양식들이 있겠죠. 그 기본 양식들을 적는 그 기본 단위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국가회계법, 뭐 공공기관 운영법, 법인세법 쭉 정해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회계법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회계에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이게 뭔가 기준처럼 뭔가 참고사항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회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공공기관회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인세법, 일반 기업에서도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웬만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재무제표상의 회계 연도도 거의 대부분 12월 31일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거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적혀있는 숫자들은 기준 시점이 12월 31일이라고요. 그런데 재무보고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이 의뢰하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이 기업이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 감사인이 이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요청할 때 기업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회계감사를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회계감사는 2, 3월 정도에 한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회계감사 기간과 기준 시점 간의 괴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회계감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에서 가격조사 완료일은 회계감사 기간과 유사한 2, 3월 정도가 되는데, 기준 시점은 12월 31일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소급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속재산평가, 재무보고평가,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소급평가를 하는 사례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재판이나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 시점의 특정 행위, 특정 재산의 가액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소급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답안에 쓰기에는 조금 불특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뺐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굳이 정리하신다면 상속, 재무보고, 뭐 소송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한부 감정평가의 사례입니다. 종후자산평가, 개발사업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드렸는데, 종후자산평가는 여러분들이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후자산평가의 기준 시점은 여러분들 대부분 정리하고 계신 것처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기준인데, 그거 외에 의뢰인이 요청한 날짜라는 규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요청한 날짜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 분양 신청을 하는 시점, 미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의뢰한다면 이건 기한부 평가가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종후자산 평가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물적 상태는 분양할 때의 물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 평가이긴 하나 조건부 평가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뢰인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분양을 하는 시점에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의뢰한다라고 하면 얘는
현황 평가이자 기한부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무자산 평가는 아무튼 평가하는 시점에서 평가하는 물건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하면 조건부 평가, 미래를 기준 시점으로 하면 기한부 평가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 감정평가가 두 번째 목차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종무자산 평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종무자산이라는 게 주택 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인 거니까 종무자산 외에,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 외에도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겠죠. 이 개발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세 가지 평가가 있다라고 기본 강의 강론 때 말씀드렸죠. 토지에 대한 평가, 사업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준공 후 자산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준공 후 자산에 대한 평가, 종무자산 평가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게 되면 조건부 평가가 되는 것이고,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부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무자산 평가와 개발사업 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기한부 평가의 사례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답 한번 볼게요. 자, 상속재산 평가. 상속의 정의 일단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기가 어렵겠죠? 그냥 이번 기회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재산의 과세 표준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이 가격조사 완료일에 선행하는 경우 소급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재무보고 평가도 마찬가지로 정의 한 줄 써주시고 재무보고 평가 시 회계처리 결산일이 가격조사 완료일에 선행하는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회계처리 결산일이 회계 연도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결산일이 가격조사 완료일에 선행하는 경우 소급평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 종우자산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한 날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의뢰인이 제시한 날이 분양 예정일 등 가격조사 완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한부 평가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등 써주시고 미래 준공 시점에 분양 예정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게 된다면 기한부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소급평가랑 기한부 평가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출된 케이스가 없죠. 그리고 저희 기본 교재, 기본 강의에서도 간략하게만 내용을 정리했던 거라서 약간 조금 심화해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기에는 조금 어려우셨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수업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필요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내용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드린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